안녕하세요, 공프로입니다. 오늘은 장사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장사에만 전념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러 강의에서 90분 정도의 분량으로 가르치던 내용인데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장사로 부자가 되는 루트,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가능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의 콘텐츠를 보시면서 도움도 받고 재미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힘도 얻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오래전에 자영업을 했었고 지금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회사를 여러 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늘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4가지 루트예요. 사실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나 경기가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서는 더더욱 말이에요. 다만 장사는 직장 생활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걸 좀 회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만 하다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고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아 나가셨으면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부터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 건물에서 장사하기입니다. 역시나 조금 충격적이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반응도 있을 거고요. 다만 장사라는 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서 하더라도 큰 돈을 모으지는 못해요.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든 가치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장사를 통해서 본인과 본인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아요. 월 매출이 5천만 원, 1억이 넘어가고 현금 흐름성, 즉 월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내가 만든 가치는 어떻게 보면 유형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예요. 그 누군가가 이 무형의 가치를 큰 돈을 주고 사줄 리는 만무하고요. 우리가 이걸 팔 수 있게 되면서부터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의 브랜드를, 매장을 팔게 되면 우리의 소득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팔지는 못하죠. 그에 반해서 내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건물주는 내가 만든 가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본인의 건물에 반영을 해버려요. 이 좁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죠. 아시겠지만 저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법인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40명 이상이 장사는 건물주다를 통해서 건물주가 되었고 지금도 1000명 이상이 함께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9시간짜리 자영업자 건물주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장사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소중한 브랜드에 투자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관련 특강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가치는 굉장히 커요. 고스란히 내가 만든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금액적 가치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 그리고 나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물론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월세를 내는 구조가 아닌 월세를 내는 돈으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본인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걸 꿈꾸고 실행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죠. 만약 장사를 하면서 목표, 꿈 이런 걸 가진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내 건물에서 장사하기라는 목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재력가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함께 건물을 매입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꿈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두 번째,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전수 창업입니다. 전수 창업은 매장 하나로 손님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구조를 떠나서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당의 금액을 받는 걸 의미해요. 이건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경제적 자유까지 도달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있고 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선 전수 창업의 핵심은 나의 브랜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즉 수요가 있어야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강의나 세미나 그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본인의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수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수 창업은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의 영역이에요. 내가 팔고자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라는 수요자가 분명히 있어야 짜놓은 구조를 가지고 전수를 해주는 개념인 거죠. 물론 마케팅을 통해서 전수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전수를 해준 케이스 중에 잘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일례로 족발, 냉면, 국밥, 찜류의 전수 창업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통해서 전수를 해주려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초기 한 2개, 3개 정도만이 가능했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확산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수를 해주는 커리큘럼과 기준, 계약서, 구체적인 범위가 너무나 모호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고 트러블이 생겨났고요. 특히나 전수 창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완벽한 레시피를 받아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수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큰 오산이거든요. 아니 전수해서 창업하는 거면은 당연히 레시피를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전수라는 게 만약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레시피를 B라는 사람에게 전수했다고 칠게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나중에 C라는 사람에게 이 레시피를 500만 원에 전수하면 이 레시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지는 레시피가 되어버리는 셈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전수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헛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장치를 해놓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겠죠. 다만 아직까지 외식 시장에서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수 창업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레시피 전수 창업이 무언가 특별한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아가면서까지 진행하는 곳은 드물다라는 거죠. 실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런 계약서에 무지하기도 하고 전수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깊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핵심 소스에 대한 부분은 납품이 가능한 전수 창업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 방법을 다 배우는 것보다는 구색을 맞춘 레시피를 배우되 핵심 육수라든지 소스에 대한 건 비밀리에 붙여진 전수 창업이 오히려 보존 가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창업이지만 정보 공개서를 작성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요. 물론 그러려면 핵심 소스, 육수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또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비싸면 안 되겠죠.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분말이나 엑기스, 농축액 등을 개발하는 데 꽤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수 창업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물류 마진을 크게 남기려는 생각보다는 레시피의 보존이나 영구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장치를 마련하는 곳들도 많고요. 실제로 마진율 70% 이상인 냉면, 국밥, 코다리 등등 전수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이미 있어요. 이외에도 아직까지 마진율이 꽤 높은 전수 창업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항목이긴 하지만 조금 제가 힘을 줘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큰 마음을 먹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은 일단 버리고 시스템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간편조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식재료, 동일한 레시피를 가지고 범용성 있게 요리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게끔 만드는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그런데 이를 장인정신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2, 3년 전에 반짝 유행했었던 국밥, 초밥은 아예 가맹사업을 접었죠. 초기부터 시스템화가 될 수 없는 구조로 가맹점 확장을 시작을 했고 20개 남짓의 가맹점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본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 진흥원이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산업 통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꾸준히 사라지고 있어요. 이건 매장 수가 아니고
브랜드 수입니다. 브랜드 수. 가맹본부의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가맹점이 고객이 되어야 하는데 가맹점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호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가맹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선 조금 독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꿈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만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잘못 걸려서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맡기다 보면 비용이 줄줄줄 새버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고요. 로고를 만들어야 된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마케팅을 해야 된다,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 CS 상담원이 필요하다,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등등등 주위에 이런 헌터들이 진짜 참 많아요. 쉽지 않은 방법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단가를 올리거나 확장을 해서 매출 볼륨을 좀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나의 경험과 지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자영업은 사실 교육시장이 그리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즉 교육시장에 대한 수요는 어마무시한데 이걸 가르치는 기관이나 사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걸 간파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아쉬운 건 들이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양질의 교육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듣는 교육이라든지 혹은 무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교육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정부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하고 자영업자분들, 예비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의 퀄리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 교육시장이 참 활발해요. 저 역시 B2K 브랜딩이라는 회사와 장사는 건물주다, 그리고 나무야 컴퍼니,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회사이고 교육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사를 조금 잘하시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육시장도 저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하는 내 건물에서 장사하기, 자영업자 건물주 9시간 특강도 같은 개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자영업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건물주가 되어서 성장하는지 체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자영업은 그 끝이 명확해요.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각의 한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는 매장 2개가 목표야가 아니라 나는 매장 100개가 목표야. 프랜차이즈 본사로 매장 200개가 목표야 라는 신념이 필요해요. 나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거야가 된다면 좋은 목표를 가지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물을 가지기 위한 스텝을 밟게 되는 거예요. 건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도 있어야 돼요. 대출 없이 건물을 살 수는 없으니까 임대료 대신 은행에다가 이 이자를 내고 대출 받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 우리의 작은 신념 차이가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장사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 중에 느리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걸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는 제발 좀 버리시고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배우고 성장하면 분명히 장사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늘 함께 할게요. 힘내시고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세요. 그럼 모두들 장사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공부로 들어갈게요.